안녕하세요. 미래융합 AI 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기획 연계 컨설팅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코딩 목사 닥터 윌 양진욱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제 복습 동영상을 지금 촬영한 거고요. 어, 자, 이 강의 목적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실무 기획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겠죠. 공공행정부 실무에서 바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략적 기획 능력을 대화하고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를 한다. 이게 목표고. 전략 수립 반복론인데요. 네, 전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본 프레임 같이 경영지도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맥킨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세븐S예요. 그걸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방법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 실습인데요.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노트북 LM 등 최신 생성형 AI 도구를 직접 활용 또는 기획 프로세스를 혁신합니다. 계획서 작성 활동인데요. 제가 일부러 그 예전에 한국에서 첫 직장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제주 관광공사라는 데였는데요. 그때 제가 보고서 쓰고 기획서를 썼을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기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의 2025년에 결합을 한다면 외국인 관광 활성화 사업, 특히 요즘에 캐대언이라고 하죠.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어떻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내가 담당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사업을 주제로 한 실정 기획서 우리가 초안을 한번 완성해보고 이걸 행정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산출물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저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라고 어시스트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AI 빅데이터 석사 과정들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박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과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두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행정 환경의 변화입니다. 관광 분야에 일단 특화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정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아요. 자, 이게 해봤더니 서울, 부산, 전주 중심의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서울, 제주, 이지가 한정된 서울, 부산 이런 정도였다면 그리고 압도적으로 서울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주요 도심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면서 관광 인프라나 공공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 기반 정책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방 중소도시까지 관광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이러한 맞춤형 관광 정책과 전략이 요구됩니다. 공공 서비스의 혁신도 요구돼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언어 서비스가 돼요.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스마트 인프라, 그 다음에 민간 협력 체계 등 이런 공공 서비스 전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인프라 부족이 아무래도 서울이나 그나마 부산 이렇게 큰 대도시에 좀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교통, 화학, 관광시설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부족하면서 동선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문객 경험이 저하되고 있고 대부분 재방문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 많죠. 두 번째는 다국어나 정보 서비스 한계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이런 언어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러한 언어 서비스나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이 미흡합니다. 또 언어 장벽이나 정보 접근성 문제가 있고 지역 간 관광 자원이 불균형해요. 특히 서울 대도시에는 관광객이 집중, 지방에 우수한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 간 관광 수익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공공 민간 협력 및 데이터 활용이 미흡해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간의 협력 체계가 원활하지 않다. 관광객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부재예요. 그러니까 정책 수립하기가 되게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또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게 리번 프레임 기획이라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획안 도출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라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이런 걸 교대로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론인데요. 리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처음엔 뭐냐면 자유롭게 어떤 현상을 보고 막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자인 경영에서 나온 내용인데 한때 유행했었죠. 디자인 경영이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은 내가 어떤 공공 디자인이나 어떤 민간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관심이 있고 옛날에 동대문에 있는 DDP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세미나를 가서 봐요. 동대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동선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을 설문이 아니라 일단은 지켜봐요. 한 며칠간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런 관찰자 기법에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한 다음에 가서 이제 설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으로 그 사람의 이제 동선을 몇 명 이제 주요 타겟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얻은 것들을 각자의 의견을 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관찰자나 연구자들이 되겠죠. 그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모아서 분집화시킵니다. 뭐냐면은 이건 이런 현상이었구나, 이건 이런 현상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하나 만드는 거죠. 즉 브레인스토밍의 좋은 점은 뭐냐면 비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쏘아보고 그것을 서로 하다 보면 공통점을 사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반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녹여낸 게 바로 리본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현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그냥 숫자나 어떠한 나와 있는 글자 그 자체에 팩트란 말이죠. 사실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 실제로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 기대했던 바. 관광객이 서울이나 제주나 광주나 부산을 갔을 때 이런 걸 한국에 가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실망하는 거고요. 기대 이상이면 감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갭 차에 그거를 우리가 문제라고 도출하는 겁니다. 핵심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명확히 정의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한마디로 자원, 한마디로 자원이란 뭐냐면 돈이죠. 인력이나 이런 게 다 돈으로 이제 환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냅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액션 플랜이에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자, 제가 이제 MBA를 했었었는데요. 대학 경영대학원이라고 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액션 플랜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뭐 해야 된다. 저도 공공기관에 있었지만 공기업에서 이제 하는 게 뭐 보고서가 나오죠. 보고서는 원래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떤 현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료돼요. 이제 이 정도밖에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실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저도 예전에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죠. 제주도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딱 하는 소리가 너무 좋은 의견이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즉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과 지금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행 대책, 그게 바로 액션 플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만약 제가 10월에 냈어요. 예산 심의나 뭐 12월이나 이렇게 돼서 통과
지방 또 지방의회에 통과돼야 되고 일반적인 공공기관 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통과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언제까지는 예비조사를 한다든가 타당성 검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뭔가를 기획한다면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무슨 걸로 이렇게 주장하셨나요? 그러면 근거를 제시하죠. 선정된 대책의 타당성을 반드시 데이터와 사례로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쓴 것이 바로 맥킨지의 7S 프레임워크하고 연계입니다. 뭐냐면 맥킨지의 7S는 조직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갖고 짜준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썼는데 챗GPT하고 구글 제미나를 썼어요. 근데 일반적인 성능은 챗GPT가 처음에 가늠하긴 좋아요. 근데 이제 뭐 PPT까지 만든다든가 툴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제미나이 3.0 구글 제미나이가 어, 더 성능이 디테일 면에서도 좋게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익숙하시니까 챗GPT를 많이 쓰시되 제미나이가 어차피 무료거든요. 그래서 같이 써보시면 그 중에 여러분이 나한테는 이게 더 잘 맞아 하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전략이 있고요, 구조가 있고요, 시스템이 있고요, 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인력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죠. 그리고 그 개인이나 조직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6가지가 결국은 마지막에 뭘 가르치자면 공유 가치, shared value. 공유 가치라는 건 우리가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겟이 되는 고객들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그걸 느끼겠죠. 생각해 보세요.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결국 그들이 돈을 쓰게 바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의 관광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관광을 하면서 느끼고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한마디로 우리의 지지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그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 상업적인 우리가 느끼는 그 밸류 가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영리 집단 이상에는 우리가 항상 가치 창출한다. 그러면은 결국 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폰을 살 때 100만 원이 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뭐 4만 불 시대다 하면 그냥 4천만 원이라고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 350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3분의 1 되는 돈을 우리가 기꺼이 소비를 하죠. 그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지방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기관에서는 내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거나 기획을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쓸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케팅 비용을 할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소비자는 우리 아니면 지역민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은 그에 대한 가치가 있다. 돈 쓸 가치가 있다. 라고 느껴야지만 그 비용을 써요. 자, 그러면 그걸 관점에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프롬프트를 그래서 정확하게 그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실현 가능한 행정 입장에서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K컬처 기반의 관광 브랜드 전략 또는 지역별 차별화된 마케팅 방향 수립 이게 전략이고 구조는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그 사업자 간에 협력하는 그렇죠? 이런 가버넌스 체계라고 하죠. 지배 체계를 가버넌스 하는데 그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스마트 관광 인프라나 다국어 정보 제공, 데이터 수집 분석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텝이라고 하면 인력이 항상 여러분들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다국어 역량을 갖춘 관광 안내 인력 양성 및
전문 인재를 여러분이 채용하거나 배치를 해야겠죠. 스킬도 중요합니다. AI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등 기술 기반 서비스 역량 강화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만할 때 모든 걸 다 AI나 자동화로 맡길 수 없습니다. 키오스크가 있어도 그거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모바일 앱도 다운받거나 이런 게 귀찮을 수도 있고, 또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엔 또 이제 한 번 이용할 건데 왜 사용해?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고객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바일 앱을 처음에는 1차적으로 쓰다가도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인력 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스타일이에요.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한 독특한 관광 경험, K컬처 이런 가치가 있는지, 당신들을 이걸 여기 오면 이러한 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니 오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당신 돈을 쓰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K컬처를 통한 문화교류나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이게 바로 공동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생성형 AI 활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와 협업 프로세스입니다. 생성형 AI는 공공행정 기획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협업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정보를 그냥 검색하는, 그러려면은 이제 포털 사이트 이용하면 되죠. 네이버나 구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복잡한 데이터 분석한다든가 전략적 아이디어 도출, 또 행정문서 자동화, 이러한 기획 업무의 모든 단계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상 기반 자료 수집 및 정리, 즉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미 있는 연구 내용이나, 그렇죠? 협회나 이런 데서 보면 기관지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선행 연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요약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문제 분석 및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잡한 문제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겠죠. 전략 아이디어 생성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행정 보고서거든요. 즉 공공행정 스타일에 맞춘 공식 문서 자동 생성이 가능해요. 데이터 기반 근거를 확보합니다. 제미나이 API와 노트북 LM 같은 걸 활용한 증거 수집 및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관광 활성화 정책 계획인데요. 처음에 현상은 우리가 요즘에 핫한 해팟 데몬 헌트스 영향으로 관광 계획이 증가한다. 지역별 방문 데이터, 아니면 기존 인프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도출해요. 보니까 인프라 부족하고 언어 장벽이 있고 지역 간 소득 불균형, 이런 것들이 문제네. 이런 핵심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세 번째, 전략을 도출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리본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맥키지 7S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통합적인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플랜이에요. 대책 뭐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거죠. 도출된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 그렇죠. 우리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성을 고려해서 최우선 실행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 근거를 제시해야죠. 선정된 대책의 타당성을 데이터,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같이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안 작성을 하는 거죠. 생성형 AI를 통해서 행정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획안 초안을 작성하고요. 이건 초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도 5가지 AI를 써요. 챗GPT, 그리고 여기 잠깐 이제 보시겠지만 구글 제미나이, 요즘에 이 2개를 많이 쓰고요. 문서 작성할 때는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좋은 점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AI를 쓸까, 그걸 잠깐 여기다가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챗GPT는
그냥 일반적인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료 결제를 챗GPT는 무조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비싼 뭐 200불짜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API 같이 개발도 하니까 일반적인 성능이 우수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전자회사와 그런 게 있지만 딱 떠오르는 건 삼성전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업의 스탠다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면 되고 유료 할 때 전환할 때는 여러분이 많이 써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코딩을 많이 하니까 바이브 코딩 이런 거죠. 클로드 AI 이런 거는 내가 연구 논문을 작성한다든가 이 원래 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논문이나 그렇죠 그런 거 할 때나 코드 작성할 때 어떤 특히 요즘에 어, 핫한 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손은 뭐 말로 하면 좋겠지만 그냥 채팅창에 내가 어떤 것을 개발해줘, 나 홈페이지 만들고 싶어, 뭐 해줘, 그렇게 하면은 바이브 코딩으로 특히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웹 환경은 정말 잘 만듭니다. 그래서 어, 연구 논문이나 코드 작성, 바이브 코딩 이런 거 할 때는 코드 AI.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공공기관 중에 연구 집단에 있다. 그러면 챗GPT보다 코드 AI가 낫고요. 특히 이제 제가 컴공이나 코드를 만지는 친구들, 개발 직군의 친구들은 클로드 AI를 유료로 구독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예전에는 이 음성이나 멀티모달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용어를 좀 아시면 좋은데 모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법론 이런 뜻이에요. 근데 멀티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가지죠. 즉 텍스트만 지금까지 처음에 나왔을 때 됐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성,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건데요. 이미 음성이나 영상은 구글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Siri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아이폰에서 이제 애플에서 했다 그러면 구글은 옛날부터 여러분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많이 썼어요. LG폰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도 구글에 협력을 하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되어 있다. AI 서비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구글은 이 예전부터 음성 인식이나 음성 데이터 그리고 동영상 이쪽에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지금 원래 3위 업체였는데 지금 클로드를 앞질렀죠. 이미 2위 업체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블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아는 테슬라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서브로 그냥 여러분들이 서브용으로 왜냐면은 무료 계정을 쓰면은 이제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크레딧이 한정돼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무료로만 서브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리튼 우리나라 기업에서 한 거죠. 여러 가지의 이런 챗GPT나 클로드나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튼 같은 경우도 서브용으로 무료로 쓰기를 제가 하고요. 실제로 요거보다 제가 더 많이 쓰는 거는 순위로 하면 퍼플렉시티라는 게 있죠. 여기는 원래 검색 엔진 사이트 형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아침에 했지만 출처 확인이나 확인 용도 이런 걸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검색 같은 거 할 때 그 출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가져왔는지 쭉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챗GPT로 출처를 내가 남겨줘 해도 남겨져요. 옛날처럼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클릭해 보면 포로스리 에러가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홈페이지가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좀 귀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출처를 하잖아요. 그걸 다 열어보지 않고 그 퍼플렉시에 와서 내가 이런 것들을 썼고 그런 다음에 출처를 좀 보고 싶은데 어디서 하면 좋냐 하면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같이 한번 제가 여기 퍼플렉스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퍼플렉스 가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요 5가지는 다 가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무료니까. 다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같이 구글 계정으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왕이면 보안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뭐 1, 2, 3, 4 여러분마다 그러면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틀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쿠팡 사태나 이런 것도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해킹을 당할 때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싫으니까. 근데 이제 번호를 끝에 틀리게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 프롬프트를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 실습을 하는데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똑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프롬프트로 내가 현상 분석, 문제 도출, 전략 수립, 대책, 근거 제시까지 이렇게 같이 해달라 하고 한번 2가지로 해보면 요것만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리본 프레임 기획법에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예를 주는 게 좋죠. 1번 현상 분석, 2번 문제 도출, 3번 전략 수립, 4번 대책 선정, 5번 근거 제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도 남겼는데 여러분이 이 4가지는 제가 어딜 가서나 말하는 기본적인 프롬프트예요. 그 형식으로도 만들고요. 처음에 페르소나 역할 부여를 명확하게 해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너는 맥켄지 컨설팅의 수석 컨설턴트야. 이런 것들 상황을 만들어줬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K컬처 활성화 기획안 작성을 의뢰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고 정확한 작업 지시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맥락을 알려주죠. 배경 정보.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그런 다음에 명령을 하죠.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K-팝 데모 헌터스 배경을 수립해라. 근데 여기서 리본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다른 같이 5가지를 해. 근데 제가 보시면 여기 꺽쇠가 있어요. 꺽쇠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걸로 해서 여기에 너가 작성하면서 이것을 항상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 중요하면은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 attention이라고 주목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주목하라는 기법인데요. 이게 원래 챗 GPT는 챗을 빼면 채팅창인 거고요. GPT라는 형식입니다. GPT는 뭐냐면 앞에 G가 생성이에요. generate.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GPT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거는 구글에서 발표한 모델이고 또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 자, 그 굉장히 중요한 모델링이고 자연어 처리의 핵심인데 거기에 비법이 뭐냐면 자연어를 우리가 글을 쓸 때를 생각한 거예요. 중요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핵심어, 주제어 거기에 주목하자 이거거든요. 바로 그 기법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이렇게 꺽쇠를 한다든가 아니면 쌍따옴표 아시죠? 이런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생성형 AI가 이걸 코드로 숫자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이진법 1과 0으로만 그쵸? 되어 있는 이진법을 읽는 거거든요. 숫자만 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챗GPT와 제미나에게 던져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 더 구체적으로 했던 건 어떻게 다른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추가로 할 때는 Shift하고 엔터 누르면 밑에 한 칸씩 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지 않고 이제 아니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자, 두 가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일 동안 잠깐 보시면 프롬프트 작성 팁에 대해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 맥락이나 배경 정보를 제시하시고요. 원하는 결과물, 뭐 A4로 만들어줘, 아니면 행정 공공 양식으로 만들어줘. 이런 게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특히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하시고, 이거 한 다음에 다음은 이거 하고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으면 그 유형을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변이 있으면 다시 생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메시지 편집한 다음에 다시 해도 되고요. 우리가 얘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에 들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여기에 보시면 복사, 뭐 좋으면 좋다,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결과를 기반으로 세부 질문을 우리가 추가하거나, 아 그래?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해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아니면 요 중에서 잘했는데 두 번째 것만 다시 해줘. 우리가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턴 사원이 뭐 갖고 오면 한 번에 통과하기 힘들죠. 우리 양식이랑 잘 썼어도 보고서를 만약 대신 썼다, 아니면 자료 검색을 했어도 우리 공공기관에 안 맞을 경우가 많잖아요. 초짜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 부분은 좀 다시 작성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우리 행정문서 양식으로 주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양식을 하나 이렇게 파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사진 및 파일 및 추가하면 뜨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양식을 주고 이 양식에 맞춰 가지고 해줘.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어서 이 문서는 뭐뭐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죠. 무슨 관광공사의 행정 양식이야. 행성 문서 양식이야. 이 양식에 맞추어서 다시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줘도 괜찮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그냥 썼어요. 이렇게 뭐 K-팝 암막 사냥꾼 배경, 그거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번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프레임워크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리본 프레임워크라고 지금 썼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조금 그 프레임워크에 맞게 현상, 문제 도출, 그 다음 전략, 그 다음에 실행 방안, 이렇게 어느 정도 큰 주제, 그리고 근거는 뭐냐, 그 다음에 최종 요약.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복사해서 문서로 먼저 옮기셔도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서에다가 옮기신 다음에 여기서 다운받아서 다운로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그렇죠,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한글로 옮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워드하고 잘 호환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텍스트를 다운받으시면, 그렇죠. 텍스트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에 그냥 디폴트이기 때문에 요 텍스트를 옮긴 다음에 다운 받으시고 거기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를 해서 한글에다 옮기시면 그대로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시면
이런 형태로 지금 했고요. 한번 제미나이가 한 거 보면 얘도 보고서, 부제, 요즘엔 이렇게까지 만들어줘요. 그래서 현상 분석, 문제 도출, 전략, 그 다음에 대책 선정, 지역별 미션, 클라이맥스 이벤트, 근거 제시. 그러면 이제 답변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이 두 개만 갖고 여러분 텍스트를 다운받아도 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도 공공기관에서 이제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내용이 머리에 있는데 이걸 정리 풀려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 문구 만드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대책 선정.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 이런 말을 쓸 수 있구나. 아, 그런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자동화하는 것들은 그때 원래 있었는데, 구글 시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쪽 강연 쪽은 하고 우리가 수업 했던 내용 위주로만 진행을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템플릿 전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리본 프레임워크를 안 쓰고 요것만 쓰면은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써가지고 여러분이 이 프레임워크 하나만 갖고 써도 이렇게 나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템플릿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페르소나 역할 부여, 맥락, 그쵸, 명확한 정확한 작업 지시, 그 다음에 어, 그 예를 들어서 근거 제시의 경우 퍼플렉시티 이렇게 제가 썼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형식도 제가 했습니다. 보시면 너는 맥킨지 컨설턴트의 수석 컨설턴트고, 명령은 외국인 활성화 전략을 페이퍼 데몬 헌터스 배경으로 수립하고, 그때 중요한 건 리본 프레임 기획법에 따라서 작성해.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관광객이 활성화했지만 재방문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환경을 해주고 있고, 출력은 워드 형식으로 출력해줘. 그리고 여러분이 근거 제시의 경우는 여기 활용하죠.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똑같이 여기다가 에서 보셔서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풍전 문서 형식 제대로 복사가 안 된 거예요. 다시 이렇게 편집하면 돼요. 자, 여기 잘 붙었죠? 자, 구글 제미아에게도 똑같이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미나이 기능을 보시면 사고 모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빠른 모드가 있어요. 3 프로를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빠른 모드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빠른 모델보다는 좀 우리가 한정돼 몇 개 못 물어보더라도 내용이 제대로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사고 모드로 쓰면 돼요. 전 이제 유료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나오는 좀 있어요. 차이가 좀. 그래서 보고서 보시면 괜찮죠? 내용, 맥킨지 컨설턴트 이렇게 나오죠. 현사 구조를 보세요. 그냥 쓰는 거랑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했던 요 네 가지의 정확한 프롬프트 엔진이 이거거든요. 하니까 구체적으로 각각이 나와주죠. 그리고 문제 도출도 해주고요. 전략 수입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3대 핵심 전략이 뭐냐? 너레티브, 그 다음에 이머시브 테크놀로지, 이런 몰입형 기술, 이런 팬 드라이브, 드리븐, 이코노미 루프, 이런 용어들을 참 생각하기 힘든 거잖아요. 공부 많이 하지 않으면. 내용은 머릿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시 소명이 있더라도 이런 용어들을, 그렇죠?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을 따고 한번 이용해 보면 좋다. 그리고 대책 선정, 데모 헌터스 코리아 트레이를 구축해 보자, AR을 만들어 보자, 캐릭터라이즈 프로젝트를 해보자, 드론 쇼, XR로 홀로그램 쇼를 해보자, 웹툰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런 근거들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러면 거꾸로 퍼플렉 요걸 복사해서 퍼플렉스트에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거야. 나는 근무하는 행정 관광 마케터야 하고 본인을 소개하고요. 예를 들어서 리본 플레임 워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획안을 작성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시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칸을 먹어서 최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밝혀줘. 출처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이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하고 퍼플리스트에다가 부탁을 하면 얘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해줄 거예요. 보시면 얘는 검색 엔진 기반이라 사이트나 블로그나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보고서 내용들이 출처나 이런 것들을 열어보시면 나와요. 자세하게. 그래서 퍼플렉스는 이런 거 할 때 참 좋죠. 요 각각의 어디 출처냐. 이걸 표 형식으로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죠. 똑같이 한번 이번에 제가 만들 동안 우리 내용을 보시면 스테이컬처 투어리즘은 스트레이즈 뭐냐 현상 그 다음에 문구를 정말 요즘에 제미나이 프로3는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리고 문제 노출 그 다음에 전략 수립 대체 선정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근거는 왜 이런 건가. 자, 이것도 만약 마음에 드시면 간단하게 대답을 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보고서를 하나 더 작성했어. 이것도 위와 동일하게 작업해줘 하시고 요거를 때는 출처를 표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또 출처를 밝혀줘요. 그러니까 출처를 밝혀주는 거는 그렇게 크레딧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퍼플렉스는 유료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화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보시면 대화식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프롬프트 전략 중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내가 굉장히 많이 쓰는 형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본 프레임 하는데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진행할 거야. 그런 다음에 스텝 현상 분석은 이렇게 핵심으로 하고 하나씩 여러분이 덧칠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볼게요. 대화식으로 쓰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요거랑 제미나이에서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갖고 요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요거에 해봤자 몇 장 안 된단 말이에요. 보고서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안을 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것을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요 프롬프트로 만든 것을 복사해서 리본 프레임워크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API를 끌어와서 자동화를 시켜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코드가 나오면 거부감이 많죠. 일단은 그건 실습을 저희가 하지 않고 대화식 전략을 하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이와 같은 요 내용들을 보고 프롬프트를 만드시는 제가 그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화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나만 갖고 할게요. 요 챗GPT가 익숙하실 테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부터 리본 프레임 실습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요 5단계를 합니다. 구체화 시켜서 하겠다고 말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A4로 행정 문서 이렇게 만들고 보시면 되게 현안 문서까지 잘 해주죠.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문제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할게요. 이렇게 지금 이 친구가 앞에 보시면 답변을 할 때 지금 다 해버리잖아요. 전략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죠. 왜냐면 얘는 인 컨테스트 러닝이라는 걸 해요. 즉 앞에 했던 내용들을 아까 어텐션 기법으로 요약 정리해서 다음에 이어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시는 게 나아요. 새 채팅창을 여셔가지고 새 채팅 왜냐면 이쪽으로 하면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처음에 원래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처음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요거부터 찾으면 안 되고 자 우리 처음에 여기 지금 대화식 하잖아요. 처음에 역할을 주셔야 돼요. 요거 있잖아요. 페르소나 요거죠. 의뢰 받았어 같이 그런 다음에 대화식을 하겠습니다. 역할 부여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 하겠다. 그리고 클릭하시면 자, 얘가 지금 앞에 게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셔서 대화식 전략 처음부터 컨트롤 C 하셔가지고 보면 이제 저는 이 형식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설정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그 설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는 거예요. 형태가.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이어서 해볼게요. 자, 보시면 현상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하나씩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현상 분석을 할 거야. 최근 한국 주요 도시 서울, 부산, 전주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요약해. 핵심 데이터 통계 기반 작성해서 그 원인을 블릿 떵떵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제시해라. 자, 이래서 하나씩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나왔죠? 그냥 클릭하시고 하셔서 옆에 게 척사돼서 저는 띄어서 해볼게요. 자꾸 this document tourism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읽을 때 복사해서 보실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블리스로 각각 광안수나 서울, 부산, 전주 이런 근거 자료들을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들이 나와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분석,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튜닝해 쓰시라 이거죠. 그다음 문제 도출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현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데 5가지 도출하고 그 문제는 시민, 행정, 인프라, 콘텐츠, 언어, 접근성 영역을 부여하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그냥 나오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애가 되는 문제를 5가지 도출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앞에 좀 2가지의 간단하게 버전의 제미나이와 챗GPT가 얘기해 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튜닝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뭔가가 붙어가지고 이게 자꾸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문제 조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5가지. 시민 영역, 행정, 우리가 원했던 방식대로 인프라 영역. 이렇게 구체화해서 나와야 여러분들이 보고서 할 때 좀 풍부하게 줄여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네? 전략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앞 단계에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공공, 민간 협력 그런 관점에서 이런 PPP 관점 이런 것도 앞에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한정을 지어주면 돼요. 그래서 협력 구조, 기술 기반, 행정 서비스, 관광 콘텐츠 혁신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 단계 스텝 3라고 하고 얘한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잘 부탁해 하니까 이제 좀 진짜 잘해주네요. 이제 그걸 써야겠네요. 스트레이러지 이스타블리시라고 스트레이러지로 전략, K-컬처 투어리즘 얼라이언스, 뭐 지역 상권, 그다음에 글로벌 플랫폼 이런 마케팅이나 기술 기반으로 전략들을 하고 행정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관광 산업 규제 혁신, 지역 시민형 관광 제도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책 선정을 해요. 우리 액션 플랜이라고 하죠. 효과적인 실행 대책 5개를 해줘. 각 대책에 대해서 우리 항상 어떤 걸 제안하면 우리 항상 행정부의 원페이지에 써 있죠. 자, 이렇게 의사결정권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페이지 보시면 뭐뭐 추진 계획하고 간단히 표로 예산 얼마,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기대 효과, 그 다음 그쵸 일정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라 그러잖아요. 요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액션 플랜을 기간별로. 자, 그러면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시고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복사해서 붙여 썼을 되잖아요. 공통적인 거잖아요. 이제 이게 부탁조를 해야 얘가 잘해주네요. 네, 프리스테이 경험이 그쵸. 그랬더니 셀렉션 오브 더 메이저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5가지의 액션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표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근거를 제시해라. 선택된 대책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통계 사례나 사례, 성공 지표를 제시하라. 하나의 종합적인 표로 정리하고 행정 보고서 스타일로 작성해라.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스타일을 알려주고 이러한 보고서 스타일로 작성해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근거 제시해서 여기 쓰시고요. 잘 부탁해 할게요. 자, 근거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떤 구조를 했는지 여러분이 추가할 게 있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이제 메모장을 이렇게 하나 띄워놔요. 메모장을 띄워놓고 아니면 이런 데다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죠.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를 여기다가 놨죠. 예를 들어 복사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나중에 읽어보고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 마지막 하나 하면 끝나긴 하는데 요 대화 내용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거 한 내용들을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도출하는 거예요. 자, 만들고 있을 동안 보시면 의 결과물을 종합해서 관광 활성화 사업 계획 초안 형태로 통합해줘. 목차는 요 5가지야. 현상 분석하고 문제 도출하고 전략 대책 근거 기대효과 결론. 얘를 한국관광공공기관 그쵸? 사업계획서 문서 스타일로 작성해줘. 여기도 저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 기획서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줘. 뭐 이유젝트 서머리라고 해서 보통은 원페이지 보고서, 그쵸? 그렇게 하고 요약 버전으로 핵심 한 문장, 핵심 전략 3개, 비디오. 그리고 나서 이 기획서의 목차를 만들어.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최종 기획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상 분석해가지고 얘가 문제 도출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아, 문제 도출도 하네요. 또 에비던스죠. 또 에비던스의 현상에 대한 근거들. 얘가 이렇게 보시면 리서치, 위키백과 이런 식으로 근거 자료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전략서도 좀 너무 자세하게 해주네요. 이런 근거 자료를 이제 복사해서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 짜집기를 하면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이제 이북이나 출판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생성을. 그런데 사실 강력하긴 하죠. 여러분들이 이 챗GPT와 제미나를 동시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보면 리포트닷컴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학생들이 그냥 갖고 와서 그냥 하면은 그냥 표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 받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면 굉장히 근사한 애플 또 하나의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거 자료가 나오죠. 자, 일단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 밑에서 어, 똑같이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요 내용들을 종합한 애를 할 겁니다. 여기다가 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근거 제시하고 내용들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되는데 이런 게 나와요. 네. 챗GPT 5가 되면서 통계 사례랑 참고 기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같이 알거든요. 사람들이 퍼플렉스로 돌아가는 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나로 합쳐서 제가 드래프트를 만듭니다. 초안을 작성하고 있죠. 네, 꽤 오래 걸리긴 할 건데 그 초안들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문제 도출하시고 핵심 요약하는 거 보이면 되고 전략 수립 해주죠. 자, 이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획 초안으로 아까 치면처럼 2분 발표, 원페이지 보고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자, 이거를 잘해줘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렇게 단계별로 할 수 있었던 건 여기까지 제가 물어봤던 내용들을 얘 뭐 물어봤지, 뭐 물어봤지, 뭐 물어봤지를 다 요약해요. 요약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에 있던 애를 취약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갖고 지금 얘가 초반을 계속 쓰고 있네요. 초반 말고 저희가 이걸 복사를 제가 안 했어요. 컨트롤 C. 자, 위에 만든 초안을 상으로 예. 자,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까 했던 내용들을 꽤 많이 작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 발표용으로 간단하게 핵심, 뭐 기대 효과 이런 걸 해줬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장 이제 목차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차를 만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쓴 게 한 5에서 10페이지 정도는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목차 만들어 볼게요. 목차가 나오죠. 사업 계획 나오고요. 현상 분석, 문제 도출, 전략 수립, 실행 계획, 액션 플랜 나오고 근거를 제시하고 기대 효과,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이제 어펜딕스로 각각 용어나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가 우리가 리본 프레임 갖고 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맥킨지도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처럼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하나씩 보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해보시는 걸로 해야 하네요. 자, 보시면 똑같이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너는 한국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위한 전략적 사업 계획서는 맥킨지 시니어 컨설턴트. 그런 다음에 맥킨지의 요걸로 기획서 작성하고 실행 단계는 이럴 거야. 하고 앞에 똑같이 배경을 좀 주시면 돼요. 너는 한국관광에서 어떤 거를 의뢰받았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현상 분석 똑같죠? 보시면 요거에 대한 게 많은데 핵심 인사이트 근거 통계 이거를 분리 정식. 자, 문제종이에요. 여기에 7S 프레임워크로 도출하는데 메시라는 방법이죠. 메시라는 방법은 여러분이 요게 저대로 이제 겹치지 않고 그냥 각 항목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 중복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딱딱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략에 들어가는 세부 요인들이랑 조직 구조나 행정 시스템 여기에 서로 겹치는 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칙이면서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는 원칙이 메시 원칙. 기회가 많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원칙을 언급하는 거랑 안 언급한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원칙을 좀 얘기해 주시고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설명을 구조를 아예 이렇게 주시면 내가 더 명확하게 내가 이 메시 원칙에 따라서 각각 이 항목들을 틀리게 해야겠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략 제안을 해라. 해결 방안을.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중에 중요한 게 퓨전 러닝이에요. 우리가 자 이거 해 하는 거랑 예시를 여기 저기 예전에 김대리가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게 있어. 그 보고서를 너가 참고해서 작성하면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시를 주는 거죠. 요런 예를 예시 이미 한번 본 거예요. 리본 프레임워크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물어본 것들을 이렇게 나왔던 걸 아예 준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AI끼리 일을 시키기도 해요. 챗GPT에 나온 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미나이에게 이런 예시를 주고 챗GPT가 말한 걸 너가 요거에 대해서 전략적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해봐. 이런 식. 그래서 각 전략 항목별로 핵심 메시지 하나, 전략 근거 하나, 기대 효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로드맵, 액션 플랜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각각 쓴 거죠. 그런 다음에 성공 지표가 뭐냐. 요거 갖고 KPI 또는 ROI,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를 받는. 이 KPI는 Key Performance 인덱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과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냥 꼭 관광 그쪽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회사에서 각각 개인 인사평가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제 관광 측면에서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격에 맞게, 비즈니스에 맞게 좀 바꿔서 중요 지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이널 비즈니스 플랜을 맥킨지 세븐스 기반으로 써라. 내가 원하는 목차를 더 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 여기 보시면 내가 구조를 경영 의사결정권자가 원하는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형식으로 써서 하더라. 아니면은 상황 설명,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랑 7S 갭, 그다음에 전략 제안, 액션 로드맵 6개월 예약을 해줘. 비용 효과 분석, KPI, 벤치마킹 근거, 그다음에 컨클루전, 그 결론과 어떤 액션들이 요구되는 콜투 액션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지금 보시면 핵심 한 문장 만들고 세개 핵심하고 그냥 기대 효과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습 동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중간에 스탑했다가 결과 보시면서 실습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능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럴 때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딩 목사 닥터 윌 양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